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 토론 1032회 신당 변수와 여야의 전략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계 자체에 대한 평론이 오늘 토론에서는 진행되었는데요. 거대 양당을 대변하는 패널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치를 분석하는 패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김봉신 패널은 메타보이스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나 혹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으로 이런 설문조사 통계를 기반으로 지금 정치 상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패널입니다. 이재정 패널은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으로 20대 비례대표를 거쳐 21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발돋움하신 분입니다. 학생운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보이시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호 패널입니다. 이영호 패널은 국민의힘 의원으로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몇 번 복당 의사를 이후에 밝혔지만 거부되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정부와 여당의 주류 인사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여당에서 정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패널입니다. 박성민 패널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는 정치 컨설팅 회사인 민의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치, 사회평론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시고 있는데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여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정국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의 동향과 이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용호 패널은 정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곤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변화와 단결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여당 지도부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호 패널이 말한 것처럼 내부에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정 패널이 외교 성과의 부족이나 국민 생활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의 정부의 실적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패널도 이런 실적과 대통령의 이미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구도에서는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이슈가 나와도 여당의 상황을 호전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여당과 정부가 거의 한몸이 된 것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가 그대로 여당에 대한 평가나 지지에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인사 개편 등 몇몇 시도는 보이고 있지만 형식적인 변화라고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변화보다는 정말로 필요해서 그리고 더 나은 정부와 여당이 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주로 관심이 모여진 것은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분당설과 같은 분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패널은 해당 인물들의 당내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박성민 패널은 야당이 자주 갈라졌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유권자들이 나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나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분파 이슈 이외에 야당에서 크게 주목받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 국회 전국도 여당이 여러 행보들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의견이 다르다면 분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장려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자세로
바른 길을 걸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후의 전망 그리고 여야의 분당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준석, 신당의 문제가 있고 야당에서는 이상민, 이낙연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류호정 등의 정치인들이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용호 패널은 여당의 혁신 여부가 이준석 신당 성패에 강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재정 패널은 이준석 신당이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당이 끌어안지 못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반대로 박성민 패널은 이준석 신당이 돌아서는 보수 지지자들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당파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의 경우 이재정 패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의 영향력이 낮다는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용호 패널은 야당이 다수당임에도 국민 전반을 대면하기보다는 소수의 강성 지지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소수 강성 지지파를 대변하는 것은 두 양당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당의 특성상 특정 의견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그 한 정당이 지지하는 의견이 비례적으로 과대 혹은 과소대표될 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지지하지만 대변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당들이 필요하고 그런 당들이 생긴다면 그들에게 표가 옮겨지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 구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패널은 이에 대해 이전에 여러 제3당의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들이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고 저 역시 이런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꼭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3당들과 이전의 제3당들은 다른 당이고 이런 당들이 결국 들어와야 다당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도 정치공학이나 전략적인 투표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후보와 당에게 투표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에 나온 분열이라는 단어를 피한 것은 분열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뉘앙스가 마치 당의 분열을 막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의 입장에서 당의 분열은 막아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당에게서 이탈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각 당이 분열을 막는 방법은 적을 강조하고 내부를 단속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대변하려면 어떤 정책과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론 요즘 토론이 모두 정치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물론 총선은 중요한 이슈이고 정계와 언론계는 항상 선거를 흥행의 요소로 생각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선거 속에서 이런 사건과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선거가 활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